절약의 시작은 고정 지출을 줄이는 거라고 하는데 대체 나에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이 특약 넣을까 말까? 이 보험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닐까? 특약을 정리해주는 남녀가 그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합니다. 특정 남녀. 자, 매주 수요일 보험 특약을 정리해 주시는 전문가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정남 이지한입니다. 특정녀 최지혜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상해와 관련된 특약들 중에서 상해 수술비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상해 수술은 최근 재해와 뭐가 다른지 구분하면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먼저 상해라는 것의 의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연히 그리고 급격하게 발생한 사고로 수술을 받게 되면 보장을 받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었죠. 네, 맞습니다. 네, 상해 사고의 정의를 아주 잘 정리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딛고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거나 뭐 허리를 다쳤다거나 아니면 뭐 물이 고인 바닥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뭐 다치거나 또는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교통사고로 뭐 이렇게 다친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 보통 상해 사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고로 골절 수술을 하거나 뭐 상처를 꿰매는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머리를 열거나 뭐 개두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뭐 가슴을 열거나 하는 아주 큰 수술을 받기도 하죠. 그러면 말씀하신 사고들이 발생해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어떤 특약을 가지고 있어야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보통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이 특약이 필요할지 아닐지를 많이 고민하고 또 궁금해하세요.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같은 걸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특약을 막 다 선택해서 다 가입을 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가입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또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어떤 특정한 상황을 명시한 상해 수술을 가입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상해 수술을 먼저 선택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골절 수술, 뭐 화상 수술, 뭐 자동차 사고 성형 수술 이런 여러 특약이 있잖아요. 네. 이 특약들은 이 수술 앞에 어떤 그 해당되는 상황을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 적시된 상황을 이제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만 보상을 받게 되는 수술입니다. 골절돼서 수술 받는 경우, 맞아요. 화상으로 인한 수술을 받는 맞아요.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성형을 받는 경우의 수술. 네. 이렇게 뭔가 특정 상황을 명시해 둔 것들은 이 경우에만 보상을 받는다. 맞아요. 그런데 앞에 어떤 상황을 명시하지 않은 그냥 상해 수술 특약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상해 케이스를 다 포괄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어떤 상해만 딱 되면 수술 받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 특약이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상해 수술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상황을 명시한 특약보다는 다양한 경우의 상해로 수술을 받게 됐을 때 다 보장이 가능한 일반 상해 수술 요거를 가입을 해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해로 인해서 수술하시면 보상받을 수 있는 다양한 특약들을 좀 살펴보면요. 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골절 수술, 뭐 5대 골절 수술, 화상 수술, 뭐 중대한 수술, 상해 흉터 수술, 자동차 성형 수술 뭐 이런 걸 비롯해서 뭐 관절 손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일반 상해 수술, 상해 1, 2, 3, 4, 5종 수술, 그리고 상해 1, 8종 수술, 창상봉합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셨을 수도 있는데 질병과는 달리 상해에는 나이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위험률이 올라가지 않고요. 우연적인 사고니까 급격해서 대비하기 어려운 경우를 보상하기 때문에 금액도 질병 특약에 비해서 매우 저렴합니다. 네, 하지만 수술을 모두 다 가입하기보다는 앞서 우리 이재한 전문가가 말해준 것처럼 원칙적인 일반적인 상해의 경우를 모두 다 포괄하는 상해 수술 그리고 또는 상해 1, 5종 수술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생활하면서 자주 겪었던 그래서 이건 좀 꼭 필요할 것 같다 싶은 것들만 추가로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상해 수술 그리고 상해 1호종 수술 요 두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좋고 내가 평소에 좀 뼈가 잘 부러지는 스타일이다. 네. 내가 좀 어디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좀 잘 맞아요. 부러지더라. 이런 네. 분들은 골절에 관한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두 가지만 가입을 해도 충분하긴 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상해 수술이랑 상해 1호종 수술. 네, 뭐 어쭈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 수술과 상해 1호종 수술만 가입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또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뭐 일단 상해 수술 또는 상해 1호종 수술에 포함되는 특약들과 그렇지 않은 포함되지 않는 특약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상해 수술 또는 상해 1호종 수술에 포함되어 있는 수술들은 뭐 질병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피부, 근골격계, 뭐 호흡기계, 순환기계, 뭐 소화기계, 비뇨생식기계, 뭐 내분비계, 신경계, 뭐 시각기, 청각기 등 신체의 전반적인 부위에 대한 모든 수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수술에 관련 어떤 특약들 중에 가장 폭넓은 포괄적인 수술 특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가장 중요한 특약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이 특약이 없는 분들은 꼭 가입하실 수 있도록 좀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여러 상해 수술로 언급드렸던 수술 내용이 있죠. 네, 골절, 뭐 5대 골절, 화상 이런 거. 이런 부분의 모든 수술들은요, 다 1호종 수술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겹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가 보장을 원한다라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각 수술에 대한 개별적인 특약들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또 개인차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내가 어딜 잘 부딪히고 뼈가 약해서 골절이 잘 된다.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셔서 골밀도가 낮다. 이런 분들은 골절 수술 이런 거 꼭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화상을 뭐 자주 입거나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요리하시는 분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운전을 자주 하셔서 뭐 자동차 사고가 잦은 분들, 뭐 흉터나 뭐 자동차 사고 성형 수술, 뭐 관절 손상 수술처럼 나한테는 이건 좀 필요하다 하는 거는 중복으로 넣는 게 좋고 또 이제 그런 수술들이요 비급여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비용하는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중복으로 받으셔야만 좀 커버가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더 많이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해 수술 특약 그리고 상해 1호종 수술 특약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여기에 일반적인 보통 수술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것만으로는 금액이 그렇게 크게 보장되는 건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자주 뭔가 나한테 노출되어 있는 어떤 상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으로 보장을 해두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 뭐 직업이나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더 필요한 특약들은 선별해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네, 아주 정확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상해 수술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포함을 안 시키는 것도 있어요. 네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수술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치료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용, 즉 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상해 수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 성형 수술 같은 뭐 아니면 흉터 제거 수술 이런 것들은 이미 사고로 인한 수술을 받은 후에 상처가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흉터가 남겠죠. 이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처치 내용이기 때문에 상해 수술이나 상해 1호종 수술 위로는 보상되지 않아요. 자동차 사고 성형 수술도. 네. 그래서 외상 후에 흉터 제거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따로 특약에 가입하시는 걸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일반 상해 수술에서는 이런 성형 수술이나 흉터 제거에 드는 비용 모두 보상받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설명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두 번째 경우는요. 상해 수술이든 상해 1호종 수술이든 일단 기본적으로 단순 봉합 수술을 받는 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꿰맨다라고 하잖아요. 즉 넘어지거나 어딘가 충격받아서 피부가 찢어졌다. 근데 상처 부위가 벌어지기만 해서 단순히 봉합만 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다쳐서 피가 나고 찢어지고 거기가 아파서 치료를 했다. 그래서 봉합술을 했다. 그럼 이게 왜 수술이 아니죠? 일단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은 맞아요. 근데 수술의 정의를 보면요. 생체 절단이나 절제가 있어야 수술로 인정을 합니다. 절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져 있잖아요.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절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찢은 게 아니라 내가 찢어져서 갔으니까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찢어져서 갔는데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봉합하는데 필요한 조직이 아니다. 아니면 봉합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어려워진다 하면 절제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 그 과정이 없이 꼬매기만 해서 그냥 안 된다는 붙이기만 거예요? 한 건 수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얼마나 하지만 어려운 일인데. 단순 봉합술이어도 보상이 되는 게 있는데요. 수술로 보상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근육층 이상 손상이 되었다라고 해서 봉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거는 단순 봉합술이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해보면 근육층까지는 아니고 거기까지는 깊게 베인 건 아니고 뭐 칼에 살짝 베이거나
뭐 넘어져서 어디가 찢어졌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봉합수를 받았다 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가입하는 이제 특정 어떤 수술비로 이제 보장이 안 된다는 거고, 네, 1차적으로 실비 보상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내가 네. 병원비를 쓴 거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2차적으로 수술 특약 중에서 창상봉합술이라는 특약을 가입해 두셨다면 요거는 보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팁이 있어요. 뭔데요? 제가 경험한 사례인데요. 예, 보셨죠? 그때 수술 받고 와서 그때 어, 다쳐서 엄청났죠. 그죠? 예, 그때 맞아요. 피부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넘어지셨었죠? 그때? 넘어졌어요. 예, 어. 넘어졌는데 이제 병이 깨지면서 이제 제가 상처를 입은 거죠. 근데 국소 마취를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 의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 상처 조직이 그 피부 조직 중에 봉합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거 그러니까 한 1mm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봉합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 절개도 상관없다. 그래서 절개하는데 봉합하는데 더 수월한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조직을 절개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은 알고 계셨으니까 절개 오케이. 이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절개를 한 후에 봉합하는 경우에는 수술로 보상이 가능하다. 네. 역시 잘 알고 있어야지 이게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상해 또는 뭐 질병 1호종 수술 강조하잖아요. 네, 그걸 준비하려고 알아보다가 설계사분이 17종 또는 18종 수술비를 권했다고 하세요. 더 많은 케이스를 분류해서 가입하면 더 좋다. 숫자가 더 많잖아요. 왠지 더 좋아 보여요. 네, 1, 5보다는 1, 7이 더 많으니까. 6, 7도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왠지. 그래서 그렇게 1, 8종 수술비, 1, 7종 수술비를 먼저 가입해 두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1호종, 1, 3종까지는 들어봤는데 네네. 1, 7종, 1, 8종은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08년도 이전에는 1호종 수술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1, 3종 수술 말씀하신 그것만 있었죠.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보장의 범위로만 따져보면 1, 3종이 임플란트 시 치조골 이식 수술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가장 넓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호종이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1, 7종, 1, 8종 순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로만 놓고 보면 1, 3종 수술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보장하는 그 크기를 따져보면 1, 3종은 보장의 크기에서 가장 아쉬워요.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죠. 근데 이 수술 특약에 대해서 좀 다음 시간에 혹시 기회가 있다면 더 자세하게 다뤄볼 텐데 일단 1호종 수술과 1, 7종, 1, 8종 수술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1호종 수술은요 급여와 비급여를 다 같이 보장합니다. 그런데 1, 7종과 1, 8종 수술은 급여는 포함하지만 비급여 수술은 포함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 비급여와 급여에 어떤 포함돼 있고 포함되지 않고는 향후에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급여이지만 나중에 비급여가 될 수도 있고 비급여가 급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1,7종, 1,8종은 비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수술입니다. 물론 1,7종, 1,8종 수술이 1호종에 보장하지 않는 어떤 뭐 시술들, 뭐 예를 들면 뭐 주사기로 약물을 좀 투입하거나 아니면 뭐 관을 삽입해서 뭐 농약이나 지방을 좀 흡입해내는 이런 시술은 보상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 따라서 1호종 수술을 먼저 준비하신 다음에 추가로 1,7종과 1,8종 수술을 좀 준비하면 좋지만 먼저 1,7종과 1,8종을 먼저 준비하는 거는 좀 합리적이 않을 때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가격 때문이죠, 사실. 네. 보장 범위가 가장 먼저입니다. 비급여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가격도 좀 있고요. 네. 이거는 수술비 특약 자체는 가격대가 조금 있잖아요. 아니요, 상해는 엄청 저렴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추가로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막 3,000원, 2,000원 엄청 저렴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1호종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1,7종과 1,8종을 준비하시면 도움은 더 될 수 있죠. 그렇군요. 시대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범위도 달라지고 자꾸 보장하는 것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뭔가 실손이랑 비슷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사연 함께 들어보죠.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없이 남편과 둘이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40대입니다. 일단 우리 집 가족보험은 매월 50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고요. 저는 실비가 4만 원, 종합보험은 18만 원 정도 이제 납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실비가 6만 원, 종합보험이 23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의 보험에는 포괄적인 내용의 수술비 보장보다는
골절 수술비나 뭐 특정 성인 질병 수술비 같은 이런 특정한 이름이 들어있는 수술비들이 많아요. 그런 내용이 많은데 그래서 보험료가 적지 않게 나가는 것 같거든요. 특히 특정한 수술들을 보장하는 어떤 특약은 적시된 내용 외에는 보장을 하지 않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포괄적인 내용으로 보장이 잘 되는 그런 보험으로 바꾸고 싶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뭔가 이렇게 증권을 보시면서 이건 뭐지? 이건 언제 되는 거지? 이건 도대체 또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드셨던 것 같아요. 포괄적인 내용의 수술비가 아니라 특정한 이름이 적혀 있는 수술비들이 이것저것 수술비가 꽤 많은 항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싸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말씀처럼 네, 딱 그랬습니다. 일단 사연 주신 청취자님의 가장 큰 고민은 보험료보다 일단 중복 가입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었고요. 그거랑 보장받아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문제없이 보장만 좀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점검을 해서 제대로 준비하는 걸 원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입한 보험들을 살펴보면 매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점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뭔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뭔가요? 네, 이분의 보험을 보면서 상담받고 보험을 가입하신 게 맞나? 응? 이게 맞나? 이런 어. 생각. 혹시 상담을 해준 사람이 없이 직접 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한데. 그러니까 뭔가 보장을 선택해서 가입했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대로 쭉 가입하신 그런 고민 없이 그냥 가입하신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지혜 전문가 말씀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전체의 특약을 이거 필요해 체크, 이것도 필요하네 체크,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체크 이러면서 모조리 다 가입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딱 그거죠. 네, 그래서 이분께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혹시 설명을 어떻게 들으시고 보험을 이렇게 준비하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이 동키분께서 염려증이 있다고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보상이 되지 않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했지만. 맞아, 이게 제일 문제예요. 네네네. 그렇다고 해지하게 되면 또 그동안 보험료 낸 게 너무 아까울 것 같고 일단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좀 높여보자 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다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동키분께서 해주신 겁니다. 내가 계속 내고 있는 보험이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보험이냐, 여기에 나는 100% 만족해, 나는 100% 장담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이 내가 필요할 때 도움 주는 거야. 그럼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100% 장담까지 못하겠어. 근데 괜찮지 않을까? 이런 분들은 전문가에게 점검이 필요합니다. 100% 필요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만약에 납입을 했는데 필요할 때 도움 안 준다. 그럼 진짜 정말 그냥 내 돈을 날리는 거거든요. 정말 속상해하세요. 너무 속상하죠. 자, 그럼 이분도 일단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 낸 돈이 도움이 되는 거였어야 될 텐데 실제로 보험 가입 상황이 어떠셨나요? 네, 사연 주신 청취자님의 가정은 40대 부부셨고 자녀 없이 두 분이서 함께 요식업을 하시고 계셨죠. 네, 자녀가 없어서 종신보험은 없으셨고요. 연금은 있었지만 보장성 보험이 아니고 저축 목적으로 거의 납입이 완료가 되셨던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외하고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매월 보험료가 한 50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셨는데 보험도 두 분 모두 2개씩 사이좋게 가입하고 계셨습니다. 실비는 2세대 실비를 가입해 두셨고 또 사연자분은 월 4만 원, 남편분은 6만 원 정도씩 납입을 하고 계셨어요. 21년에 새롭게 추가를 또 해가지고 가입해 두셨던 종합보험이 우리 청취자님은 18만 원, 배우자분이 24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종합보험이라 그런지 꽤 비싸네요. 납입 금액이 적지 않죠. 네, 그렇게 해서 실비랑 그 종합보험이랑 해서 한 달에 두 분이서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5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계셨던 거죠. 2세대 실손이지만 일단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셔서 두 분 다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종합보험이 꽤 비싸요. 한 분이 18만 원, 한 분이 또 24만 원. 이게 왜 이렇게 비싼가 싶네요. 일단 관련된 내용을 좀 봤더니 혈관 질환에 대해서 심장 혈관 질환을 보장하는 회사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을 위주로 가입을 해두셨고요. 여전히. 그리고 해당 회사는 심지어 1호종 수술 특약이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 특약 자체를 이렇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이제 판매를 종료한 거죠. 그래서 17종, 18종 수술만 가입하는 게 가능한 회사였기 때문에 보험료는 정말 크게 내셨지만 거기에 비해서 중요한 보장에 대한 내용이 보장 범위가 좀 좁았죠.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정해놓고 그 회사에서 제일 좋은 상품을 가입한다. 그게 되게 아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다 다른 네. 건데 한 회사에만 집중해서 그 회사의 좋은 상품을 찾다 보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는 더 저렴하게 더 좋은 상품을 팔고 있는데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내 돈을 내고 하는 건데 가장 좋은 회사 거를 찾아야죠. 이게 어느 한 회사에만 딱 집착해서 거기에 거를 가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쉽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 3부에도 설명드렸듯이 일단 어떤 질병이든 상해든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상황을 겪게 되실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험에 가입하셔야 되는지 기준을 가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 간다고 가정을 하고 병원에서 1차적인 진단을 받고 뭐 정밀 검사든 응급처치든 조치를 취하게 되죠. 네, 그리고 현재 내 상태에 대한 진단을 확정받게 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까지는 가입해둔 실손 의료비로 모두 보장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해당되는 진단비, 예를 들면 뭐 뼈가 부러졌으면 골절, 또는 뭐 진단받았으면 암, 혈관 질환 등 진단비로 보장이 또 되겠죠. 이런 경우에 내 실비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진단 종류는 어떤 종류를 가입했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부족한 만큼만 보충하시는 게 좋겠죠. 네. 네. 자, 여기에서도 내가 진단비 가지고 있어라고만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그 진단비가 어떨 때 이 진단이 내려졌어서 어떤 진단이 내려졌을 때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네. 나는 암 진단비, 혈관 질환 진단비 갖고 있어.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암에 딱 걸렸을 때 나도 암인데 왜 나는 진단비 안 줘? 진단 받았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떤 암일 때 나는 진단비를 받는 진단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내가 내 돈 내고 가입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설명해 주신 부분 실손 의료비 보험 그리고 진단비 특약 이 두 가지로 일단은 가능합니다. 그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의사가 이제 내 현재 상태에 따라서 어떤 뭐 진단과 관련된 수술을 권하게 되죠.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든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수술과 관련된 추가 검사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실손 의료비 보험도 보장을 또 추가로 받겠지만 질병 또는 상해 수술 또는 1호종 수술과 같이 보장이 매우 넓고 핵심이 되는 이 특약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보충해서 뭐 질병과 같은 경우에는 뭐 112대 질병 수술, 뭐 120대 질병 수술 이런 특약들이 있어서 더 이렇게 보충해서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받으면 되는데 이 112대 120대 질병 수술은 뭐냐면 질병을 112가지 또는 120가지를 통계적으로 좀 자주 발생했던 이런 질병들로 해서 구분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질병들이 나열돼 있고 그 나열돼 있는 질병들이 얼마만큼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특약을 말하는 건데 이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장을 해주는 이 수술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1호종과 더불어서 함께 준비해두면 더 많은 금액을 이렇게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추가로 보충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예측해서 필요한 보장들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뭐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큰 범주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보시고 그에 맞게 보장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고 보험료를 낭비 없이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미래에 대한 염려로 너무 이것저것 중복으로 맞아. 막 가입을 해두시면 사연자분처럼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연자분의 보험은 두 분이 바로잡아 주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일단 실비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입 당시의 보장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새로 가입하셨던 보험은 해지보다는 보장의 범위가 협소하고 부족했던 이 허혈성 심장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특약을 일단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보장받을 수 있는 뭐 골절 수술비 30만 원, 뭐 5대 골절 수술비 뭐 200만 원, 뭐 화상 수술비 50만 원, 뭐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뭐 300만 원, 뭐 주요 관절 수술 뭐 200만 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특정한 경우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설명 후에 원하시는 걸 보고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 내용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상해 수술 200만 원, 그다음에 상해 1호종 수술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새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건강에 크게 이상이 없으셨던 분들이어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10년 고지형으로 설계를 해드렸어요. 네. 10년 고지형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네네.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가입해왔던 보험은 가입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치료력을 고지를 하고 승인을 얻어서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년 고지형은요. 가입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 치료력을 다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가입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건강상품보다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지된 내용이 더 길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만큼 가입 조건은 좀 까다롭죠. 그래서 10년차까지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도 승인이 되면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 건강하신 분들께는 많이 추천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청취자님은 18만 원의 보험이 8만 원이 되었고요. 여기에 심혈관 질환 1호종 수술 특약들을 다 준비해서 이제 5만 원 정도 추가해서 총 보험료가 13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님은 총 24만 원이었던 보험료를 줄여서 10만 원을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이랑 1호종 수술 특약을 새로 준비해서 한 7만 원 정도 추가된 17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분의 보험료가 매월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분의 목표가 보험료를 줄이는 건 아니다. 두 분의 보험료 합산해서 5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신다. 그게 그렇게 크게 부담되진 않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보험료를 줄여드렸습니다. 왜?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었으니까. 이 부분은 필요 없이 나가는 돈이었으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구멍이 뚫려서 술술 새어나가고 있는 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오늘도 두 분 전문가께서 방송을 함께 하신 동기분들께 가정경제의 여유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수술비 특정한 경우가 아닌 포괄적인 범위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자. 둘째. 보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꼭 상의해보자. 네, 두 가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